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내담자들 기억이 확 올라오니까 이제 그 숱한 그 끔찍한 사례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게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십 년 넘게 가족에 의해서 뭐 당했다거나 이제 계속 그런 내담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상담 한 번 하면 상담이 8년 이상 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한 내담자를 만났는데 초창기 상담자 초보일 때 만났거든요. 근데 상담사 하자마자 하드 케이스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같이 성장해 오고 있는데 그 내담자를 아직까지 만나고 있거든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이부 시작해야겠어요. 네네. 네. 다음 제 차례 또 언제 있나요? 네, 바로 처음에 책이 책 어디- 소개. 책. 자꾸 치워가지고 네. 잘 치우시네요. 네. 지금 하나는 책 속에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심리학 상식과 관계되는 내용. 네. 심리학 단상식인가? 제목이 뭐죠? 역설의 심리학. 역설의 심리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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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 알찬 수다방 네, 시작하겠습니다. 와. 2부에서는 이번에는 어쨌든 1번 책 소개 우리 라미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간단한 그 심리학 상식, 역설의 심리학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슝슝님께서 네. 또 소개해 주실 것들이 무지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책을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에릭 프롬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런 책이고요. 네. 사실 에릭 프롬은 뭐 사랑의 기술, 자유로부터의 도피와 같은 네. 이제 고등학생 때 읽어야 될 책으로 추천을 네. 받았던 책이었는데 사실은 읽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그때 읽기는 어려운 힘든 책 책이에요, 아닌가요? 진짜. 좀 읽다가 덮어버리고 사실은 다 안 사랑의 기술이라는 말 읽었습니다. 때문에 네. 사랑의 기술을 배울 줄 알고 누구 네. 꼬시는 법 이런 거 네. 알려줄 네. 것 같은 아주, 제목인데 네. 완전 낚시죠. 네, 그래서 낚시를 이게 넘어가. 원론적인 어떤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그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소화하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그 20년의 세월을 건너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만났는데 요즘에 상담소에 무기력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요즘에 의욕이 없다. 뭔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머리는 그렇게 생각만 하지 몸은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쵸. 또 그리고 취업 같은 거나 진로 같은 게 또 해결이 잘 안 되고 원하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학을 몇 수를 하거나 뭐 반수에서 도전하고 안 되고 공무원 시험도 몇 년씩 보고 네. 그러고 안 되면서 이제 좀 자포자기하게 되는 청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에릭 프롬은 이 문제를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이제 1927년에 자기 진료실을 열었으니까 이 나치 시절 때 미국으로 건너왔다가 다시 오스트리아로 넘어갔는데 이 당시에 지금 젊은이들이 왜 무기력한지를 아주 훌륭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무릎을 한 몇 번이나 쳤는지 모르겠어요. 무릎이 남아 돌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알고 계신 얘기들일 수 있는데 이제 몇 구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옛날에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 시절에는 뭐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폭력이 분명했잖아요. 이런 것에는 저항하기가 쉬웠다, 싸우기 오히려, 쉬웠고 몰아내기 쉬웠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권위,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억압, 폭력은 폭력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앞에. 뭐 괜찮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는.
뭐 그렇죠. 어떤 부모의 네, 뭘 바램, 했을지. 바램?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뭐 네. 이런 얘기도 음,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네. 한 사람의 뭐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음. 것들을. 그리고 광고, 또 신문. 네. 이게 왠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우리 그 네. 신문 읽는 신문에 따라서 네. 각자 정치적인 부분이 좀 다르실 수 있는데 네. 어떤 신문을 읽냐에 따라서 그 압력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이렇게 느끼고 네. 생각해라. 또 광고. 광고가 정말 센 것 네. 같아요. 아, 상위 1%의 삶 어쩌고저쩌고 네. 막 이러면 그 사람만이 가치 있는 것 같고 네, 거기랑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스며들고 비판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 뭐 광고가 맨날 나오니까 저렇게 차를 입어야 예쁘고 이제 저런 모습을 해야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네. 게 세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거부하기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 다르면 안 된다는 두려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계속 압박을 네. 받는 거죠. 뭐 네. 정년기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결혼 정년기가 있고 정년기. 무슨 이제 생산적인 시기를 지나면 이제 자기를 통합하는 네. 성숙하는 시기가 있고 이런 게 사람마다 정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때는 꼭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 것 자체가 사는 거를 학교로 만들어 놓은 네.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약간은 집단주의 문화 같은 게 좀 있다 보니까 집단 내에서 뭐 무슨 분위기를 타야 될 것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집단 압력. 집단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명절 같은데 모여도 어른들이 잔소리 하시는 게 그 맞춰서 너는 언제 뭐 졸업할 거냐, 어느 직장 갈 거냐, 뭐 스트레스죠. 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등등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리 프롬은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하거나 생각조차도 내가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입한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는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기력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스스로 그런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될 것 네. 그런 걸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슬퍼져가지고 야.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변기를 붙잡고 운다거나 네. 내가 지금 껍데기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런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요즘이 좀 그런 때인데 네. 저는 이제 저희 태어날 때 둘째 딸이어가지고 부모님이 되게 아들을 바라는 집에서 둘째 딸이어서 별로 환영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은근히 대놓고는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딸로 태어난 만큼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해라. 예, 가치가 있어야만 이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딸이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부모님에게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 부모님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 길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식으로 40년을 살아왔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의 가치관이 나한테 몸에 배어서 나도 끊임없이 내가 뭔가 가치가 있어야만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가치가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 끊임없이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는 삶은 좀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지치게 마련이고 나도 못하는 게 있는 건데 그 내 안에 못하는 면, 부족한 면을 발견할 때마다 막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부족한 면을 내 스스로 견디지를 못하고 굉장히 자기 비하도 심하게 하게 되고 네.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이 아는 건 다른 거여서 마음으로는 막 나의 부족한 면을 알게 될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네. 내 안에 그런 면이 있구나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의 부족한 면을 봤을 때 싫어했듯이 제 딸인데 저런 면이 있다는 것이 싫어했듯이 저도 제 자신의 그런 면을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상담받고 있지만 네. 쉽게 저도 잘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벗어난 것 같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 모르잖아요. 자기가 말을 하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내 생각인지 다른 사람이 이게 주입해 놓은 것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신문에서 봤던 걸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신은 자기가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을 착각하고 네. 뭐 한 예로 이 책에서 나온 예는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진짜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기 아름답다고 하니까 이제 아름다운 거구나 생각을 해서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 여행지를 가서도 내가 진짜 나만의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말하는 곳은 내가 한번 꼭 찍어봐야 되는 가봐야 되는 그렇게 하지만 진짜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나만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심지어 더러운 네. 경우가 많죠. 너무 사람들이 많이 가요. 마치 여행도 스펙 쌓기처럼 음. 경쟁적으로 하는 세태에 대해서 에리 프롬이 살았던 이 시대에서의 에리 프롬은 그렇게 미리 그 당시에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해결책은 이제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어떤 해결책을 내놨을까요, 에리 프롬이? 아주 무기력해지지 않으려면 네,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선택해야 될 거. 자기 자신만의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신만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전 단계가 이제 이런 이 한 줄 너무 감동이었어요. 인간의 본질을 만드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인간다워지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 이미 질문을 하시고 성찰을 하셨잖아요. 이제 선생님은.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대안을 내놨을까요? 그만두는 거. 그만두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둔형 외톨이들 생각을 할 때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뭐 친구들은 얘가 뭔가 그래도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야말로 남들의 기대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어떤 대안은 내놓지는 않았지만 꼭 대안을 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노예가 안 되는 것만으로 노예 얘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사실 정지된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저항하고 거부하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거부하는 게 그 다음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거부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을 이제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기존의 것들을 내가 남들이 시키는 거, 너 공무원 돼, 나 공무원 안 해, 너 공부해, 나 공부 안 해, 이게 틀어박혀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자기 자신이 됐든 다른 사람을 도울 때든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과 이제 욕구를 찾아 나가는 이제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누구나 우리 해보잖아요. 시킨 대로 하지 네. 않고 나만의 것을 했던 기억. 네.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누가 시키지 않고 누구 시키지 이상한 짓일 수 있어요. 이상한 네. 짓일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유튜브 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라미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타로 상담을 하면서 수업도 하고 그러면서 유튜브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시작을 못했어요. 왜냐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하는 동료분이 오늘 저녁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봐라.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 바로 그냥 핸드폰을 켜고 첫 번째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지금까지 40개, 50개 정도는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그 라미님이 말씀하신 건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네.
그 시키지 않은 건데 제가 해볼 수 있었던 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서 그냥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계속 누가 하라고 안 해요.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15분 찍으면 편집하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그걸 좋아서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로 설명해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유튜브 촬영이었던 네. 것 같아요. 또 그거를 하라고 시킨다고 바로 한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근데 시켰을 때 바로 하는 힘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요. 그런 힘을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많잖아요. 이게 될까? 목소리도 안 좋은데 이거 장비는 어디서 하지? 그러니까 뭔가 갖추고 해야 될 것 같은 고민이 드는데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하시나요? 쉽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만두는 거를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냐면 남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기업 상담을 하고 있다가 그만뒀어요. 계획 없이. 멋지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만에 불안해져가지고 비슷한 회사에 취직했어요. 인간적이다. 지금 짱이네요. 네. 진짜 신나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나도 가끔 쫄려서 회사 들어가고 싶어.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그만둔 거 다음에는 그냥 해보고 싶었던 거를 가장 작은 단위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고 가장 친밀한 사람한테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해보고 타로 카드를 한 명한테 알려줘 봤거든요.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동네 공부방을 운영하는 청년한테 부탁해서 그 청년이 모아주는 사람 10명을 가지고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성공 경험을 키워갔던 것 같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질러보니까 그럼 이제 보드게임으로도 뭔가 해보자. 그래서 보드게임 좋아하는데 그 청소년 만나면서 답답한 사람 있냐, 보드게임 같이 놀면서 보드게임 하는 법 알려줄게요 하니까 또 모이더라고요. 그럼 또 해보고 네. 그렇게 해가니까 다시 또 새로운 일을 벌려도 안 되면 접고 재밌으면 계속하고 그러면 되니까 좀 벌릴 네.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청년들 대상으로 보드게임을 가르쳐주고 하고 이런 걸 하셨네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에릭 프롬이 말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상 네. 타인을 위한 존재라고 이 프롬 아저씨가 말하셨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뭔가 그것도 뭐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도움되는 뭔가 했을 때 그때 자기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라고 이 프롬 아저씨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즐거워지는 걸 하셨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네. 일이기 때문에 용기를 더 낼 수 있었다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발적인 노동이 이런 무기력에서 벗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기꺼이 하는 노동을 할 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예전에 군 생활할 때 되게 무기력했어요. 그 의미 없게 느껴지는 단순한 일,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게 군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몸보다 마음이 무거워져서 이제 돌아오면 이제 퇴근을 하면 전 장교 생활을 해서 이제 퇴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밭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조그만 이런 뭐 한 4평 정도 되는 밭에 이렇게 호박도 심어놓고 뭐 상추도 심어놓고 그래서 얼마만큼 자랐나 가서 들여다보고 잡초 괜히 뽑고 그러니까 누구 시키지 않았는데 그게 저를 되게 안정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 노동이 이렇게 즐겁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던 어떤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선생님도 뭐 그냥 혼자 놀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뭔가 보드게임 알려주고 그런 어떤 노동 노동이 거창한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움직이고 일을 하면 그게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놀이기도 하고 노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또 프롬은 이 창의적인 요소가 사람을 더 자유롭게 얘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에 박힌 걸 하기보다 이렇게 보드 게임과 같은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또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새로운 방법들이 추가가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할 때마다 이럴 땐 하면 좋겠다 싶은 네. 게 있고 또 시킨 게 아니니까 네, 내가 하고 있는 거 조금 더 책임감도 가지고 있게 되면서 네,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우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생기고 또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지, 네, 다음에 맥주나 술 마시면서 해봐야지, 이렇게 네. 파티처럼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네. 또 되게 몸이 힘들어도 즐거웠던 순간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잘 노는 게 그 안에 창의성, 예술적인 부분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사랑의 마음을 주는 행위. 그래서 최근에 다른 책에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불행한 거는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없어서 힘든 거다. 자신이 받지 못하더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진짜 뻔한 얘기 같지만 그래서 그런 뭔가 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누군가를 내가 좀 즐겁게 해줄 수 있으면 나도 즐겁고 네, 그런 거에서 내가 더 자유로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종교적인 얘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잘명잘 같은 얘기기도 하지만 그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는데 비밀보장은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분이 친구 이삿짐을 도와주면서 되게 활기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오래 무기력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그거를 좋아하는 줄 몰랐대요. 해보고 나니까 너무 재미가 있더래요. 저는 이삿짐 나는 좀 귀찮아서 도와주기 싫을 것 같고 피곤한데 이게 뭐가 재밌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원해서 한 거니까 재밌었겠죠.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올망졸망한 재미를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친구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미있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그분에게는 굉장히 자기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좋은 예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얘기도 들었었고 또 오늘 보드게임을 어떤 다른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다니시는 게 자유로워 보이거든요. 이렇게 어떤 판을 박힌 상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슝슝님이 저기 가서 보드게임 파티 열시고 여기서 이제 타로 상담 워크숍도 진행하면서 사람들과 노는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모습 같아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형아, 형아. 이렇게 가나요? 마무리 이렇게 하시려고요? 무기력하지 않으신 이 형님이 계셔서 저는 그걸 따라서 네. 쫓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 되게 이제 재밌게 와닿는데 네. 저는 제가 굉장히 무기력한 편이거든요. 요즘에 많이 지쳐서. 근데 그 무기력을 저는 좀 즐기고 있어요. 죄책감 없이. 네, 좋죠. 그래서 뭐 주말 같은 경우에도 남편은 토요일을 이틀 다 쉬는 편이고 저는 토요일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토요일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남편은 집안일을 한참 하고 있어요. 뭐 설거지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근데 그럴 때도 저는 난 피곤하다. 오늘 일하고 왔으니까 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쉬고 일요일 날도 저는 또 쉬거든요. 푹 쉬고 있으면서 약간의 미안함 같은 거 올라오긴 해요.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쉬다니. 그렇지만 그 마음을 누르고 더 무력하게 있어요. 나는 쉬어야 한다. 무기력이 아니라 휴식이다. 이건 나에게. 그래서 시치놀이를 열심히 하고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마 동네 아줌마들과 만나면 동네 아줌마들이 남편에게 가지는 불만을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 온답시고 주말에 내내 퍼져만 있는 모습을 되게 동네 아줌마들이 싫어하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 있는 거죠. 동네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공통분모가 남자들하고 저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남편들이랑 저랑 비슷한데 어찌됐건 저는 편히 쉰다.
나에게는 이런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좋은 거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더라도 남편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고 있으니 이게 내가 부모님한테 원했던 사랑을 남편에게 확인하는 거고 그렇게 채워놓고 나면 그래도 이제 남은 일상생활을 할 때 오늘처럼 이렇게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담을 한다든지 학교 수업을 갈 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충전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충전했으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예, 그게 사랑인 것 같거든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거. 그렇죠. 우리 남편에게는 어. 내가 뭔가 가치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옆에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사랑스럽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하고 있어도 로맨틱해. 진짜 로맨틱의 최고봉은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스러운 눈길로 달아봐주는 거. 이게 그쵸. 설레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침에 자고 있을 때 남편이 뽀뽀해주고 갈 때 네. 그때 내가 정말 사랑받는구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이게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필요해서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죄책감 없이 이렇게 머무른다라는 게 혼자의 힘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사랑스럽게 봐준다라는 게 오늘의 이 책 속에 대한 마무리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널브러진 모습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긴 하네요. 네. 여지껏 배워온 거는 널브러지지 않도록 자기를 잘 다그치는 시간을 쪼개 쓰고 지하철 기다리는 동안에 통화 한 통이라도 더 하고 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뭐라도 읽고 뭐 이런 식의 원래는 막 자기 관리하도록 오랫동안 닥달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 자신을 잘 받아들이라니 받아들여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되게 고맙네요. 그 말이 되게 네. 고맙게 들려요. 진짜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네, 괜찮습니다. 아. 프로 아저씨가 괜찮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청년 여러분들은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고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내 운명을 이렇게 더 그냥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삶에는 빛이 없다. 뭐 내가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데 취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내 생은 끝났다. 벌써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네. 라는 얘기.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자기 남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오랜 방황의 시간을 거쳐서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못 듣는다면 아예 모델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몇 년 방황하면 인생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언제 기회가 되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원하는 욕구가 있으시다면 그런 모델이 된 사례를 얘기해 본다거나 또 그런 모델이 되신 분을 모셔서 같이 해본다거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지를 우리가 직접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더욱더 격렬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 거기에는 또 이 책 뒷부분에 이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나 위치가 돼야만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랑받기 위해서 아까 애교를 떤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되게 사소한 걸 해보고 그 사소한 걸 통해서 사랑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존재는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굉장히 예쁘던지 공부를 되게 잘하든지 네. 기대주어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만큼 똑똑할 수 있는지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도록 또 여기서 그 강조했던 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내 진짜 욕구대로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삶에 길들여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한 어떤 사소한 행동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사랑하게 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뭔가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 사회나 부모가 기대하는 거에 부응해야만 내가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네. 한다는 그 얘기가 여기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는 내가 타고나기를 내 모습이 있는데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 안 될 때 오는 그 무기력.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진짜 행복한 순간들을 느끼고 있죠, 사실은. 네. 같이 다정하게 손잡고 지는 노을을 바라볼 때는 네. 그냥 단순히 같이 밥 먹는 것만 사실 행복하잖아요. 네네네. 혼자 뭐 밥을 계속 먹다가 가끔 누구 만나 밥 먹으면 되게 좀 기분 좋거든요. 네네. 네, 그런 얘기를 서로 많이 나누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진짜 행복한 거다라는 거를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게 진짜 행복한 거라는 사람들이 알 것 같아요. 인정받아야만 행복합니다. 네. 부모님들도 이제 성적이 잘 나와야만 좋아하거나 네. 칭찬하지 말고 우리 내 새끼 이렇게 방을 어지러도 왜 이렇게 예쁘니 이제 그럼 안 될까요? 아예 참 머리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두 분 어떠신지 네. 모르겠지만 그 크게 연연 안 한다고 해도 완전히 괜찮진 않더라고요. 네. 네, 받아쓰기 처음에 막 아무것도 안 시켰더니 진짜 정말 하얀 종이를 들고 왔을 예. 때 좀 실망스럽죠. 제가 아직 애를 안 키워봐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 마음으로 잘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왜 그랬어?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서 진짜 자식들은 또 나 자신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아이도 아이 자신으로 살 수 있게 생각하면 지금 하는 행동을 좀 브레이크를 걸거나 잘하는 건 더 북돋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제가 요즘 무기력에 빠져서 집안일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의 자율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되게 제가 좋은 힌트네요. 네. 심지어 이제 수요일 날은 저도 대학원 수업이 있고 우리 아들도 이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둘 다 온라인으로 듣거든요. 점심시간이 저는 1시간밖에 없고 우리 아들은 오전 시간에만 수업을 들으니까 시간이 더 여유가 더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들 보고 이제 엄마는 힘드니까 네가 밥을 차려라. 그러면 우리 아들 기꺼이도 밥을 차리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맙다. 아들에게도 애교를 부리고. 네. 아들은 또 눈 썩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은 너무 이제 교묘해서 눈치를 채니까 엄마의 애교가 싫다고 자기를 뭘 부려먹기 위한 걸 아니까. 물어보려고 하셨다. 예, 엄마는 자기 부려먹기 위해서 애교를 부린다는 거를 알아서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하죠. 네. 근데 어찌되었건 저의 무기력함이 아들에게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되게 믿으면서 필요한 거죠. 믿으면서 좋은 거죠.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부모가 죄책감이 있잖아요. 내가 못 해주는 거 아니냐. 사실은 너무 많이 해줘서 문제일 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해주려고 하고. 네 맞아. 부모가 좀 아프면 또 힘들어하면 아이들은 아픈 엄마를 위해서 좀 뭐 물이라도 한 잔 떠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전하면서 딱 사랑 이렇게 될 것 같아. 너무 좋네요. 그렇죠. 무기력함은 네. 아이의 자율성과 사랑을 결론이 참 그러니까요. 네, 재밌게 가네요. 네. 근데 2부 시간이 다 가버려서 네. 우리 슝슝님 코드는 다음번에 네, 해도 네.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3부를 못 하고 갈 것 같아서 일단 2부 여기까지 하고 아쉬운데 네. 우리에겐 또 다음 회가 있으니까 네. 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아쉬워야 또 만나고 네. 싶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럼 슝슝님 슬프다. 이거 네. 누가 끊어줘야 돼. 끝내서 끊어주자 필요해요. 네. 말 그만해. 네. 다음에 그냥 슝슝님이 마이크 들고 일어나세요. 다들 그만. 막내의 반란. 그 역할을 해야 되는군요. 네. 제가. 여러분 내 말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알찬 수다방이 나는 왜 무기력을 겪지 않아 두껍지도 않으면서 네.
네, 대신 좀 여러 번 읽어봐야겠다. 버릴 문장이 없어가지고 책이 얇다고 대충 읽을 수 진도가 없는 안 책이라. 나가요. 네. 그렇지만 너무 어렵지도 않으니까 네. 도전해볼 만한 네. 책인 걸로. 예, 맞습니다. 네. 어려워도 저처럼 다 빼고 읽으면 됩니다. 아 이런 여유 너무 아. 좋습니다. 네. 진짜 최고의 독서 팁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잠시 쉬고요. 네, 3부 상담자들의 시사 토크 N번방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여성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뭔가 호응을 해줘야죠. 이때